여보, 이제 우리도 안정됐네. 아내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남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주머니 속 78만 원짜리 팔찌 영수증, 그리고 휴대폰에 뜬 윤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성훈 43세.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다. 58세 분양회장 윤혜숙과의 은밀한 거래. 7% 리베이트와 몸으로 치르는 대가. 성훈 씨, 우리 이번 공사업체는 이쪽으로 밀자고. 그녀가 팔찌를 내밀 때마다 그의 양심은 조금씩 썩어갔다. 1년 뒤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폭탄이 떨어졌다. 입주자 대표랑 회장 같이 해먹는다더라. 아내 장미정은 분노 대신 냉정을 택했다. 탐정, 카메라, 그리고 결정적 증거들. 성훈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취했을 줄은 몰랐어. 돈으로 쌓은 권력, 몸으로 맺은 충성,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박성훈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날, 장미정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다.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지 벌써 8개월. 실업급여로 겨우 버텨온 나날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입주자 대표라는 명예로운 자리까지 맡게 되다니. 여보, 축하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겠어. 미정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성우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가 대표로 선출된 건 순전히 시간이 많다는 이유였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직장인이었고 성훈만이 유일하게 시간 여유가 있었다. 이제 정말 안정됐네. 회사 잘린 거 이젠 과거야. 미정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남편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처럼 느꼈다. 입주자 대표라는 자리가 비록 무급이었지만 동네에서 인정받는 위치라는 게 중요했다. 성우는 입주자 대표 업무에 열심히 매달렸다. 매일 관리소에 나가 관리소장과 회의를 하고 각종 공사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입찰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대표님이라고 부를 때의 그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성훈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저녁 7시쯤 들어오던 그가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미정이 물으면 성훈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공사 관련 회의가 길었어. 업체 사람들이랑 협의할 게 많아서. 혹은 관리소장이랑 예산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 미정은 남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기특했다. 무급으로 하는 일인데도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하지만 성훈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미정은 그것을 빨래할 때마다 느꼈지만 관리소에서 만나는 여직원들의 향수련이 생각했다. 성훈 역시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환기를 시키고 때로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며 냄새를 지우려 애썼다. 당신 요즘 부쩍 잘생겨진 것 같아. 미정이 농담처럼 말했을 때 성훈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실제로 달라져 있었다. 머리도 더 자주 자르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쓰게 됐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그 자신감의 원천을 아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성훈이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시계는 이미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너무 늦었네.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응, 분양회장님이랑 내년 공사 계획 짜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미안해. 성우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하면서 그는 자신이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정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성우는 세수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었다. 미정은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도 회의 있어? 라고 물었다. 응, 오늘은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해서 업체 미팅이 있어. 성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성운이 출근한 후 미정은 평소처럼 빨래를 시작했다. 남편의 양복 재킷을 세탁기에 넣으려던 순간 안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혹시 중요한 서류라도 들어있나 싶어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다. 팔찌 78만 원. 카드 결제. 결제자 박성훈. 2024년 9월 15일. 미정의 손이 떨렸다. 78만 원짜리 팔찌? 그것도 지난달에?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결혼 10주년 때 받은 은팔찌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5만 원짜리였다. 남편이 언제 그런 비싼 팔찌를 샀다는 걸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미정은 남편의 생일이 지난 달이었다는 걸 떠올렸다. 자신의 생일은 2달 전이었는데 그때 받은 선물은 꽃다발 하나뿐이었다.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며 미안해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78만 원짜리 팔찌를 사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었어? 기분이 좋아 보이네. 미정이 물었을 때 성우는 별거 아니야. 그냥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좋아. 라고 답했다. 여보, 요즘 회의 많이 하네. 매일 늦게 들어오고. 응, 연말이라 정리할 게 많아. 내년 공사 계획도 세워야 하고. 성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힘들지 않아? 무급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싶어? 괜찮아. 우리 동네를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때였다. 성운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떴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다. 윤 회장님 내일 오후 3시에. 메시지는 거기서 잘렸지만 미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윤 회장님?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여보, 윤 회장님이 누구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우리 아파트 분양회장님이야. 이름이 윤혜숙이야. 아,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한 58살 정도.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이야. 미정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아무리 아파트 일이라고 해도 58살 여성 회장과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는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다. 게다가 그 78만 원짜리 팔찌까지.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평소보다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이 궁금했지만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대신 그동안 놓쳤던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다. 남편의 향수 냄새, 예전보다 깔끔해진 차림새, 늦은 귀가 시간, 그리고 지나치게 다정한 태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성운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여보, 분양회장님이랑 자주 만나? 업무상 필요하니까 만나지. 왜? 그냥 여자분이니까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무슨 소리야? 업무적인 관계인데. 하지만 성훈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다.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정아, 나 믿지? 당연히 믿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됐어. 나 늦겠다. 성훈이 급하게 나간 후 미정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그날 오후 미정은 용기를 내어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804호 장미정입니다. 우리 남편이 입주자 대표로 있는데 분양회장님 연락처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윤혜숙 회장님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은 인터넷에서 윤혜숙을 검색해 봤다. 우리 동네 미용실 사장으로 나왔다. 사진도 있었다. 58세 치고는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염색한 머리, 화장, 그리고 목에 걸린 스카프까지 뭔가 화려한 스타일의 여성이었다. 그날 저녁 성훈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미정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남편의 셔츠 깃에 묻어있는 미세한 화장품 자국을. 그것도 진한 빨간색 립스틱 자국이었다. 윤혜숙이 처음 성훈에게 접근한 건 그가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후였다. 관리소에서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성훈에게 그녀가 나타났다. 새로 오신 대표님이시네요. 저는 분양회장 윤혜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성훈이 고개를 들어보니 58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관리된 여성이 서 있었다. 염색한 웨이브 머리, 정교한 메이크업, 그리고 목에 둘러진 실크 스카프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다. 아,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훈은 일어나 인사했다. 대표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근처에 미용실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편하게 얘기해요. 그날이 시작이었다. 윤혜숙의 미용실은 아파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고급 미용실이었다. 내부 인테리어부터가 남달랐다. 여기서 동네 부인들 대부분이 머리를 해요. 정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녀는 성훈에게 원두커피를 내주며 말했다. 대표님, 우리 아파트 일 좀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요령만 알면 쉬워요. 윤혜숙은 각종 서류들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업체가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관리소장과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까지. 그런데 회장님,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제가 이 일한 지 15년 됐어요. 여러 아파트 분양회장을 해봤거든요. 그녀의 설명은 정확했고 구체적이었다. 성훈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윤혜숙은 본격적인 제안을 꺼냈다. 대표님, 우리 이번 도색 공사업체는 이쪽으로 밀어봐요. 그녀가 내민 명함에는 페인트라는 업체명이 적혀 있었다. 근데 회장님, 이 업체는 견적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 대신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그녀는 성훈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7%는 당신 몫이에요. 네, 그게 무슨 수고비라고 생각하세요. 당신도 무급으로 일하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죠. 성훈은 망설였다. 하지만 실업 상태에서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던 그에게 그 제안은 달콤했다.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다 하는 일이에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첫 번째 거래가 성사됐다. 도색 공사비 3천만 원에서 7%인 210만 원이 성훈의 계좌로 들어왔다. 그는 그 돈으로 밀린 카드비를 정리하고 아내에게는
용돈 벌이를 좀 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윤혜숙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표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녁같이 해요. 내년 공사 계획 상의할 게 있어서.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렸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내년에 있잖아요. 이건 규모가 커요. 5억 정도 될 거예요. 5억이요? 네, 그 중에서 8%면 4천만 원이에요. 성운의 눈이 커졌다. 4천만 원이면 그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 큰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대표님, 신중한 건 좋지만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윤혜숙은 성운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윤혜숙은 성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평소 고생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78만 원짜리 명품 팔찌였다.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윤혜숙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회장님, 성운 씨, 우리 이제 편하게 지내요. 어차피 자주 만날 거고. 그날 이후 성우는 윤혜숙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녀는 공사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성운의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다.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내분이 이해해 주셔?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런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윤혜숙은 성운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실직 후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그에게 인정과 관심을 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성운은 점점 그녀에게 의존하게 됐다. 성운 씨,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운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내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인정의 말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윤혜숙이 성운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손이 성운의 팔을 감쌌다. 그 순간 성운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성운과 윤혜숙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비리는 더욱 정교해졌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CCTV 교체, 옥상 방수 공사까지 모든 공사에서 그들은 리베이트를 챙겼다. 성운의 통장에는 어느새 1억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다. 어느 날 밤 10일시경 아파트 입주민 오픈 채팅방에 익명의 폭탄 메시지가 올라왔다. 익명 입주자 대표랑 분양회장이 뭔가 수상함.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몇 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다. 익명관리소에서 자주 단둘이 만나는 거 봤음. 시간도 이상하고. 이번에는 입주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304호 무슨 소리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507호 설마 그런 일이. 익명 밤마다 관리소 불 켜져 있고 박 대표 차랑 윤 회장 차 같이 주차되어 있음. 미정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느껴왔던 이상함들이 모두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78만 원짜리 팔찌, 낯선 향수 냄새, 늦은 귀가, 그리고 윤 회장님이라는 카톡 메시지. 채팅방은 점점 달아올랐다. 익명 공사업체 선정도 이상함. 항상 비싼 업체로 결정됨. 812호 그러고 보니 최근 관리비가 많이 올랐네요. 익명 뒤에서 돈 챙기는 거 아님?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보다는 냉정함을 택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이 출근한 후 미정은 사설탐 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 뒷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탐정 김민수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았다. 부정관계 의심이시군요. 며칠 정도 추적해 드릴까요? 일주일만 해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 일주일 동안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남편에게 의심을 들키면 안 됐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다. 여보, 요즘 고생 많다. 몸 조심해. 고마워, 미정아. 조금만 더 참아줘. 탐정의 보고서는 일주일 후 미정의 이메일로 도착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미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사진 1 윤혜숙의 미용실 앞에서 포옹하는 성훈과 윤혜숙. 사진 2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식사하는 두 사람. 사진 3 윤혜숙의 집 앞에 주차된 성훈의 차. 사진 4 윤혜숙의 집으로 들어가는 성훈의 뒷모습. 사진 5 다음 날 아침 집에서 나오는 성훈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동영상이었다. 윤혜숙의 집 앞에서 그녀와 대화하는 성훈의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회수가,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성훈 씨는 정말 내가 이런 대접 받아본 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 이제 우리 진짜 한 몸이잖아. 미정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1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추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다. 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성훈의 통장 내역, 각종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윤혜숙과 주고받은 돈의 흐름까지 모든 게 명확했다. 의뢰인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입니다. 공익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성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앞에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각종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여보, 이게 뭐야?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훈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취했을 줄은 몰랐어.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다. 1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놨네. 미정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미정은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을 재생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라고 말하는 성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건 그냥 뭐? 그냥 1억 넘게 횡령한 거? 그냥 분양회장이랑 눈먼 돈 챙긴 거? 미정은 통장 사본을 성훈에게 던졌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성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미정아, 난 가족을 위해서 그랬어.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 가족을 위해서 몸을 팔았다고 말하지 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한 짓이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미정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용서? 미정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저 여자랑 1년 동안 놀아나면서 나한테 거짓말할 때 용서 생각했어? 그날 밤 성훈은 집에서 쫓겨났다. 미정은 다음 날 바로 공익신고센터와 검찰청에 신고했다.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신고하신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겠습니다. 미정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탐정이 수집한 사진과 동영상, 성훈의 통장 내역, 그리고 아파트 공사 관련 서류들까지. 담당 검사는 자료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네요. 입주자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받은 겁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배임과 횡령, 그리고 부정계약까지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한편 성우는 임시로 모텔에 머물며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윤혜숙에게 연락해봤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미용실에 찾아가니 휴업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다. 며칠 후 성훈에게 검찰청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의뢰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배상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성우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제가 입주자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게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작년 10월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체 소개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검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다. 윤혜숙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처음에는 업무상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게 살았는지 깨달았다. 총 횡령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일부는 생활비로, 일부는 저축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혜숙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성훈과 달랐다. 저는 그냥 아파트 분양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럼 박성훈에게 리베이트를 준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그건 정당한 수고비였습니다. 윤혜숙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통화 녹음과 카톡 내역, 그리고 성훈의 증언까지 있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2달 후 기소장이 날아왔다. 성훈은 업무상 배임, 횡령, 부정계약 혐의로 기소됐고 윤혜숙은 배임 교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성훈은 미정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미정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일이야. 당신과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나는 이제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제발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줘. 미정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1심 재판에서 성우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윤혜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입주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특히 피고인 박성우는 입주자 대표라는 지위를 남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성훈과 윤혜숙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윤혜숙은 성훈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성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성훈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입주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뢰를 받고 입주자 대표가 되었지만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픈 채팅방에는 연일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다. 우리가 믿고 뽑아준 대표가 이런 짓을 하다니. 관리비로 받은 돈을 개인 주머니에 넣다니 도둑이나 다름없어. 미정은 그 모든 시선을 감당하며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버텼다. 6개월 후 미정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성우는 이혼에 동의했다. 그에게도 미정과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현재 성우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매일 반성문을 쓰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되새기고 있다. 윤혜숙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미용실은 문을 닫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미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직장을 구해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 때로는 힘들지만 거짓된 삶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돈으로 쌓은 권력 그리고 그 위에 피운 사랑은 결국 제 연기로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성훈과 윤혜숙이 쌓아 올린 1억 2천만 원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진짜 사랑도 진짜 신뢰도 찾을 수 없었다.